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예상치 결과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일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이 2.43% 상승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개별 종목들의 모습을 볼 때는 좀 엇갈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인텔은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하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대로 주가는 굉장히 크게 또 뛰어오르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시간 외 주가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미국의 1분기 GDP도 발표가 됐습니다. 1.1% 성장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성장률을 보여줬고, 자 그리고 오늘 KG 모빌리티의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2년 4개월 만인데 이전에 쌍용차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인수를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주가에도 많은 변동들이 있었는데 이제 KG 모빌리티가 2년 4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다라는 이슈도 오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예상 체결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4% 높게 출발하면서 2,510포인트 선까지 터치해내네요.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도 보시면 1.2%까지도 상승폭 보여주면서 860.31포인트로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어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만큼 오늘 어떤 표정 지어줄지 굉장히 기대가 또 되게 만드는 예상 체결지수의 흐름이고요. 전일장 코스닥은 2%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얼마만큼의 상승폭을 보여주게 될지 그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까지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낙폭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보합 출발하면서 74만 1,0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움직이는 모습 어제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0.78%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삼성전자였는데 오늘 0.93%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65,200원 선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95%가량 낮아진 삼성전자였고 반도체에서만 4조 6천억 원가량의 적자가 나왔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내용 어제도 살펴드렸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감산에 대한 언급을 확실하게 또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감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많은 변화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자, 지금 디램 생산 조절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어요. 자, 따라서 삼성전자 앞으로 감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밟아 나가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 2분기부터는 그래도 감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턴어라운드 이제 정말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시각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자, 지금 1분기 R&D 쪽에 또 투자한 금액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6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금액을 연구개발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컨퍼런스 콜 내용이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디스플레이 OLED 쪽도 함께 이슈를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여전히 점유율은 1위입니다만 중국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함께 체크하시면서 오늘장에서 삼성전자 흐름 보시면 좋겠고요. 자, SK하이닉스는 전일장에서 1.6%로 삼성전자보다 더 큰 상승폭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58%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9만 원대 위쪽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SK하이닉스인데요. 자, 지금 다만 SK하이닉스의 신용도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올해
1분기 특히 외국계 신용평가사들 위주로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도 함께 보일 만큼 SK하이닉스의 자금에 대한 우려, 시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부터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부분도 다시금 SK하이닉스의 신용도에 대한 우려감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SK하이닉스 지금 미국 당국으로부터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1년 유예를 받은 상황이고 1년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장에서 0.6%가량 하락했고 오늘도 0.9% 추가적으로 조정 나오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전일장에서 상승 탄력 상당히 크게 받아줬습니다. 3.53% 상승이 나와줬는데 오늘도 0.51%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59만 원대 터치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접견을 했어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 또 LG화학,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도 이어지면서 이 소식 함께 시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IRA 수혜를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인데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게 된 배경에는 미국 진출을 좀 일찍이 결정한 선견 지명이 작용을 했다라는 그런 시각도 함께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 보시면요. 전일장에서 1.93% 상승 나와줬는데 어제 실적 발표에서 석유화학 부문의 적자에 좀 시장이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가량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다만 지금 LG화학이 LFP, 리튬 인산철 양극재 시장 진출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네요. 미국 IRA 발효에 따라서 LFP 양극재를 찾는 고객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새만금 공장 투자를 위해서 중국의 화요코발트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조금 더 빠른 대응을 위해서 화요코발트 지분을 전량 매입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들 모두 살펴봤고요.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이고요. 삼성, SDI, 기아, 포스코홀딩스는 모두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 먼저 보시면요. 전일장에서 0.43%, 오늘은 0.57% 상승하면서 71만 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북미에 공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삼성, SDI입니다만 실적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좋게 점쳐지고 있으면서 삼성, SDI 주가에 탄력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현대차와 기아도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전일장에서 0.25% 상승이 나와줬는데 오늘 보합 출발하고 있어요. 20만 2천 원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자, 물론 실적은 좋습니다만 지금 러시아 공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골칫거리가 됐었는데 공장 두 곳을 매각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카자흐스탄 기업에 매각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현대차가 원하는 시기에 공장을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손실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기아는 전일장에서 1%가량 상승 나왔고 오늘도 0.46%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8만 7천 원 선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3.23% 오늘 상승폭 굉장히 크게 또 가져가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 1분기 만에 영업이익도 흑자를 전환으로 하는 실적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전반적으로 짚어볼까요? 자, 1위부터 5위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상승불, LNF도 역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방미 성과로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하락, HLB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9시 5초, 6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게 움직이면서 오늘은 1,340원대까지도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1,338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고요.
앞서서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을 때는 양시장 흐름 어제와 비슷하게 좀 좋은 흐름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우리 시장 상승 출발하네요. 코스피 0.64%, 코스닥은 1.16%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2,513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859포인트 선에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전반적인 시장 흐름 어떤지 시장 지도 보시면서 코스피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좀 붉은빛의 시장 흐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상승폭 가져가네요. SK하이닉스도 1.9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장에서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2차전지 셀업체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모두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LG전자는 2.23% 상승 흐름 크게 역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도 역시 0.81%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화학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하고, 금융업은 최근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받아서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금융업도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이 좀 빠지면서 주가가 잘 방어를 해줬던,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좀 좋게 나왔던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 오히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각각 1%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 1.9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관련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분위기 좋은 모습 확인했고요. 코스닥은 어떨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보시면요. 최근에 에코프로 BM, LNF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개장 직후에는 표정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에코프로 9.03% 아주 강한 흐름 이어갑니다. 전일장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모두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여줄 만큼 굉장히 큰 상승 탄력 얻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에코프로 BM도 3.9%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LNF만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0.7%가량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LNF입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0.43% 좀 조정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게임주도 괜찮고, 그리고 엔터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자, 다만 오늘 2차 전지 AI 관련주들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무늬만 2차 전지, 무늬만 AI 관련주들 좀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소환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이슈와 관련해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만큼 4월의 마지막 거래일 수급 동향,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동향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흐름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은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 오랜만에 만나는 붉은 빛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분 좋게 출발하는데 프로그램 매매 동향, 자세한 수급 동향 어떤지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자, 강 앵커님, 일단은 오늘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팔자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외국인 오늘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지금 시작한 지 4분밖에 안 됐습니다만 367억 팔고 있고, 코스닥도 장 초반인데 벌써 1,200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어디를 팔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자, 포스코 홀딩스를 장 초반에 프로그램으로 273억이나 팔고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포스코는 1.1%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은 여기다 들이붓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160억이나 팔고 있습니다. 주가야 1.6% 올랐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이너스 114억, 그리고 금양도 마이너스 85억, 코스모화학도 60억. 이게 전체적으로 다 2차 전지 관련 이런 주식들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상당히 지금 벌써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1,530억 이렇게 팔고 있는데 뭘 팔까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452억 프로그램 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264억,
LNF 마이너스 201억. 전체적으로 주가는 오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매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어제 사실은 2차 전지 중에서 이쪽이 상당히 기술적 반등을 하면서 공매 쳤던 사람은 어제 또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더 추가로 지금 공매를 치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지금 매도로 나오는 게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였다가 올려놓고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벌써 장 초반에 코스닥은 팔자가 1,500억까지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염두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프로그램 매수 사 들어오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D램 쪽의 감산을 25%나까지 확대를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D램 쪽에서 가격이 더 내려가기보다는 이제는 좀 바닥을 잡지 않겠는가,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45억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이닉스는 플러스 2%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순 매수는 110억, 네이버의 1.7%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보니까 LG전자도 프로그램 순 매수, KG모빌리티는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데 여기에도 프로그램 순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면은 코스닥 그렇게 프로그램 순 매수 강하지 않습니다. 제일 상위가 위메이드 오늘 13% 올랐는데 프로그램 순 매수 17억 보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13억 들어오고 주가는 1.9%, SM 약간 9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2%. 그래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코스닥 쪽에서는 강하지 않다. 이런 걸 이제 보실 수 있고 다시 아까 그 프로그램 순매도 쪽으로 가서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포스코홀딩스 지금 프로그램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퓨처엠도 프로그램 순매도, 삼성 SDI, 금양, LG 에너지솔루션, 코스모화학 여기까지가 모두 2차 전지인데 여기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강력하게 프로그램 매도를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에코프로 600억, 에코프로 BM 309억, 그리고 LNF 262억 이쪽에 프로그램 순 매도가 계속적으로 장 초반에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점점 지금 외국인 순 매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27억까지 이렇게 늘어났고요. 코스피의 현물에 229억까지 하면 이거 더하면 장 초반 지금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벌써 외국인들은 오늘 현물 시장에 2천억을 넘게 팔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613계약 이렇게 팔아 제끼고 있네요. 그래서 장 초반에 시작을 2,512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 10포인트 정도 코스피는 빠진 0.28% 강보합권에 있고 코스닥도 장 초반보다는 밀려서 플러스 0.5%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현재입니다. 자, 최근에 문제가 됐던 SG 관련 종목군이죠. 오늘은 하한가를 약간 벗어나고는 있네요. 그래서 선광이나 대성홀딩스 하한가는 벗어나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반등을 좀 시도해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전기차, 수소차, 셀 업체들은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이제 돌기 시작한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도 장 초반의 강세보다는 조금 내려온 1.3%, 4%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플러스 5%에 불과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최근에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던 지난주에 아주 강했었죠. 원전, 태양광, 방산, 우주항공 이쪽. 특히 방산하고 우주항공 쪽은 오늘도 조정이 좀 강합니다. 마이너스 2%대의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AI 쪽은 오늘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이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자, 9시 9분 현재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드리면 코스닥은 순매도 규모가 외국인 2천억을 넘어섰고요. 기관도 따라 파는 것 같습니다. 270억. 그리고 코스피는 순매도가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나 기관은 순매도. 그래서 오늘도 개인만 순매수하는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5월에 FOMC 일정도 있겠고요. 우리 시장 4월의 마지막 거래일 달리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출발했을 때 흐름보다는 상당히 상승폭 둔화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24%, 코스닥은 0.45%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자세한 프로그램 매매 동향도 짚어봤죠. LG전자의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2년 4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KG 모빌리티는 상한가를 향해 달리고 있는 모습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코스피, 코스닥 상승폭은 둔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도 프로그램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도 순매수세 살펴볼 때 코스닥 쪽에서 특히 강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전기차 셀 업체들 특히 주춤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자, 오늘 시장 대응 더욱더 꼼꼼하게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시황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까지 자세히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실시간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도 실시간 특징주 짚어봐야겠죠.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지금 시장 처음에 출발했을 때만 해도 코스닥이 1% 넘는 상승폭 보여줬고요. 네. 코스피도 상당히 표정 좋았는데 상승폭 상당히 둔화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흐름을 읽어봐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다. 아, 저는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휴장이고 네. 금요일 날도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 결국 키포인트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 1월 달에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과 현재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을 비교를 해보면 그때보다 주식수를 많이 못 삽니다. 왜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연유도 있다 보니 큰 자금이 들어오기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에코프로도 어제의 반등세 굉장히 강했죠. 오늘 시초도 굉장히 강했습니다만 이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오늘 이 요일적으로에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 초반의 흔들림을 보시면서 일희일비 하실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장 중후반부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장 중후반부에 만약 아랫꼬리를 달리면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트레이딩을 하셔도 저는 대다수의 종목군들은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양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혹시나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볼 만한 시점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금요일은 어린이날 법정 기념일로 우리 시장은 휴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념일을 앞두고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장은 아무래도 금요일장인 만큼 그리고 이렇게 법정 공휴일 앞두고 있는 만큼 중후반의 흐름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다. 힘을 내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줄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낙폭을 가져가면서 흘러가게 될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날로 오늘 좀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들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총 10개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SK하이닉스, 오랜만에 만나네요. 네이버와 카카오 특징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년 4개월 만이니까 이 종목이 정말 오랜만이겠네요. KG 모빌리티 그리고 LG전자까지 5개 종목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위메이드,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주가 2종목이나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현대무백스, 안랩 이렇게 5종목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SK하이닉스 반가운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KG 모빌리티까지 그리고 LG전자 이렇게 5종목이었습니다. 자, 김태성 이사님,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된 특징주들 중에선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은 이미 익숙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KG 모빌리티를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KG 모빌리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할 것은 많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거래 재개가 된 날이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이 쌍용차를 KG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다행히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분들이 모두 해소가 되면서 거래가 재개가 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인수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차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이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다 보니까 과연 쌍용차가 KG 인수가 돼서 얼마만큼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일단 거래 재개된 현재 시점, 지금 자동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거래 재개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시름 좀 놓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구간에서 어느 가격대에 사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어느 가격대까지 이제 목표가를 잡고 가느냐, 아마 이게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 상한가는 기록을 했지만 일단 상한가가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굉장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날인데 오늘 이 KG 모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중심값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중심값이 뭐냐면 오늘 거래 재개가 된 시초 가격 약 12,000원 가격 그리고 오늘의 고가 17,000원 가격 부분을 한번 선을 그어보면요. 그 가운데에 이제 중심값 약 1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 15,000원대의 가격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가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5,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을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15,000원이라는 가격대 위에서 흘러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혹은 현재 자동차주들의 매기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중심값 그러니까 15,000원 이 이탈 여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기준점 없이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확률 높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된 특징주들 5종목, 대체로 익숙한 종목인 가운데 KG 모빌리티, 오늘은 좀 이 종목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쌍용차 인수가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어느 기업이 가져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참 이슈였고 우려감도 많았는데 거래가 이렇게 KG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마침 현대차, 기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도 꽤 좋은 흐름을 보여줄 때 이렇게 거래가 마침 재개가 됐고요. 중요한 것도 짚어주셨습니다. 중심값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죠. 오늘 고가와 오늘 시초가 사이의 중간 가격대를 15,000원으로 보고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잡으면서 15,000원대 위쪽에서 움직여준다면 그래도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흐름 보여줄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지금 KG 모빌리티 한 21%가량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5,940원, 5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저희가 살펴볼게요. 위메이드, JYP 엔터테인먼트, SM, 현대모백스, 안랩 이렇게 5종목이었는데 자, 김태성 이사님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엔터사들이 지금 이 리스트에 2기업이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JYP 엔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취향은 현재 기준으로는 SM 쪽인데 일단 주가 기준으로 개인적인 보면 취향이라면 아티스트의 취향인가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주가 기준으로 보면 시장에서는 SM보다는 JYP 엔터에 손을 조금 더 들어주는 것 같아서 일단 JYP 엔터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엔터사들의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난 4분기부터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리오프닝 시대에 맞춰서 공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이제 중국도 아무래도 이제 이 K 한류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호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
실질적으로 북미와 유럽 그리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 이 아티스트들의 인기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북미 지역에서 이제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아티스트들이 이 공연 일정까지 늘리면서까지도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불편한 부분은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면세, 항공주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는데 오히려 이쪽에서 이제 나온 차익 매도 물량이 그래 중국이 없어도 엔터사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과 함께 엮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세가 좋은 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엔터사 쪽을 좀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지수가 흔들리더라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이번 주에 현대차와 기아가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등에 업고 뭐 이번 분기에 대한 실적 부담감이 사실 다음 분기라든지 하반기에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아티스트 라인업들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JYP 엔터, SM, 하이브 이러한 기업들은 현재 구간은 좀 부담이 되나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매매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니 왜 이 좋은 기업을 단기적으로만 매매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뭐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그것을 이제 가치 투자를 보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저는 엔터사들은 조정 시 한번 단기 매매 전략을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우리 김태성 이사님의 개인적인 취향도 살짝 좀 밀어둘 정도로 JYP 엔터테인먼트 좋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 자, 공연이 재개되고 특히 실적 시즌 맞이하면서 엔터사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만 조정 시에 단기 매매로 접근해 보시는 방법이 어떻겠나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고 자, 김태성 이사님 그렇다면 SM에서 최애 아티스트는 누군가요? 아무래도 저는 에스파가 네, 그렇습니다. 에스파 저도 카리나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하지만 JYP 엔터테인먼트를 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면서 자, 저희 오늘 이 종목 과연 따라가도 될지 말지 체크해 보는 따라가마로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마로 첫 번째 종목. 요즘 김태성 이사님과 제가 좀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증시 8에서 LG 디스플레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종목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따라가야죠. 어차피 주식이라고 하는 게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매수하고 바로 가는 종목보다 매수한 이후에 밀렸다 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밀림에 있어서 불안해하면서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굉장히 덤덤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저는 이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LG 디스플레이 여기서 조금 더 가격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더 편안하게 낮은 가격대에 좀 살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가져가고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보다 2달 뒤, 3달 뒤, 4달 뒤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조금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포트에 좀 넣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제 급락이 좀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원래도 안 좋게 봤는데 그 안 좋게 본 눈높이보다도 좋지 못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 또 LG 디스플레이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왔던 것에 대한 차익 매도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이제 시장에 출현이 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LG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기대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OLED 쪽, 특히 여기에 LG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전장 사업에서에 대한 성장 기대성.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할 뿐 저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재고 조정도 사실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방 산업에서 수요가 좀 잘 나온 상태에서 재고 조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일단 수요가 그렇게 확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재고 조정이 플랜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단점이 있으나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저는 LG 디스플레이 만약 공략을 하신다면 올라간 이후에 공략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불편하나 현재 구간에서 공략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 따라간다는 관점이신데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 오늘 금요일이라서
밀리더라도 혹은 오르더라도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현재 구간대에서 편안하게 그냥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1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저점에 있는 종목이 한 번 더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가면 나중에 올라올 때 올라오더라도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 13,000원은 꼭 지켜주십사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올라오게 된다면 2만 원까지 조금 길게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조선업들도 그렇고 철강들도 그렇고 한번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 그리고 OLED 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몇 개월이 아니고 수년간 지금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네. 반발세가 나올 때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김태성 이사님께서는 따라간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눌렸다 가더라도 눌림의 폭이 제한될 정도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추가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공략 유효해 보이고 낮은 가격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부터 공략해봐도 괜찮을 만한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손절가 13,000원은 꼭 지켜보시면서 목표가 2만 원까지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따라가마러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따라간다라는 관점 들어봤고요. 두 번째 따라가마러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마러 종목입니다. 진성 TEC인데요. 어제 주가가 상당히 크게 뛰어 올랐던 종목인데 자, 과연 이 종목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섹터이긴 한데 그래도 수급과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따라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진성 TEC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떠오를 수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두산밥켓 혹은 DY 파워 이러한 기업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 경기 민감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고 건설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산업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상 느끼셔도 알겠지만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안에서 건설 경기도 좋진 않아요. 자,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보면 지금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두산밥켓이 계속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 두산밥켓을 필두로 낙수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건설기계 부품주들까지도 한 번 더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는데 자, 인프라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나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또 한 군데는 중국이죠. 네. 근데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조금 연관이 있는 DY 파워를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북미 매출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저는 진성 TEC를 보시는 게 매매 관점으로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진성 TEC 같은 경우 실적 그리고 향후의 성장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이 두산 밥켓처럼 한 번 더 고점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진성 TEC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 TEC도 따라간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신 건데 자, 가격 전략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전략을 저는 세우기가 가장 쉬운 종목 중에 하나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네,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 대신에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의미하는 내포하는 의미가 좀 많습니다.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도 하고 지금 박스권 하단 이탈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10,000원이라는 가격이 이탈될 시에는 절대적으로 리스크 관리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15,000원이라는 전 고점 이 가격대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세워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5,000원 도달 시에 만약 거래량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저는 17,000원까지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지금 이 건설 경기 관련해서는 굉장히 엇갈리는 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건설주를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프라 투자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은 것이 미국은요, IRA 법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테마로 움직이는 것보다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두산밥켓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진성 TEC와 같은 기업들 여전히 관심권 여기에 두고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마켓은 저희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이런 두산밥캡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진성 TEC 우리가 지켜보면 좋겠고요. 물론 경기 우려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글로벌 환경 함께 체크해 볼 때는 인프라 투자 쪽으로 실제로 수혜를 입고 있는 진성 TEC 우리가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만한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우리가 10,000원이라는 가격대는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어요. 이탈하지 않는다면 15,000원 전고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보시고 이때 수급까지 함께 동반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17,000원까지도 바라보셔도 괜찮을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은 좀 0.8%가량 하락 흐름 보여주면서 11,8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개장하고 3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반 제가 센티멘털과 펀더멘털 여러 종목들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북미 쪽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계업종, 전기업종 관련돼서 주식들이 좋아요. 제가 LS 일렉트릭도 말씀드렸고 현대일렉트릭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HD 이름이 바꿨죠. 예전에 두산 인프라코어인데 HD 현대 인프라코어 여기까지도 주가가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관련해서 이제 좀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자, 센티멘탈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센티멘탈은 두산마켓 그리고 펀더멘탈은 LG 이노텍입니다. 두산마켓부터 먼저 좀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두산마켓을 벌써 2주 전에도 했고 한 달 전에도 했고 벌써 지금 한 달에 지금 3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많이 보셨고 공부를 하시고 했으면 좀 매수에 참여를 하셨을 그 투자자도 좀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두산마켓이 빨간 그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앞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따라오기 시작했죠. 현대건설기계는 아직 저 밑에 있고 사실 미국의 캐터필라는 여전히 조금 헤매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두산마켓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 두산마켓은 기본적으로 쌌던 주식인데 미국 쪽에서 캐탈리스트 그러니까 주가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대인프라코어도 항상 9,000원 후반대에 걸렸었는데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리레이팅이 지금 되고 있고 고점을 뚫을 것 같다. 오늘 고점을 뚫었습니다. 벌써 10,000원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를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자, 삼성증권에서 4월 27일 날 두산마켓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실적 좋다는 얘기죠. 어디가 좋느냐? 보면 전체적으로 좋다는 얘기예요. 수요 좋고 그다음에 고수익 제품, 그러니까 마진이 높은 쪽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좋아져가지고 시장 기대치보다 무려 56%를 상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공통점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다들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제목이 아주 좋죠. 50년 만에 찾아온 미국 인프라 관련돼서 여기 아주 호경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산마켓까지도 좋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 회사는 목표 주가를 26%나 올렸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전체적으로 계속 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 시작한 지가 3월 이제 초에 시작했는데 처음 말씀드릴 때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2주 전에 또 말씀드렸죠. 여기 부분에서 또 말씀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센티멘탈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펀더멘털로 가도 흠이 없을 이런 주식 중에 하나예요. 앞서서 코너에서 진성 TC 말씀했잖아요. 진성 TC를 가져올까 하다가 다시 두산 마켓을 가져온 거는 저는 이제 시가총액 좀 큰 거를 좀 비중 있게 좀 다루는 사람이니까 좀 큰 거로 가져가자. 그래서 두산 마켓을 가져왔는데 오늘도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보실 때 이 회사가 상단에 있다고 무조건 비싼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상단에 왔는데 그러면 상단이 열릴 뭔가 모멘텀, 리레이팅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리레이팅 근거가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올라가게 하는 바로 이익의 상향입니다. 이익이 1분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0%나 넘게 영업이익이 지금 더 기대치보다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리레이팅에 나설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되고요. 목표 주가, 자 보시죠. 목표 주가가 하루 만에 급격하게 이렇게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레이팅의 근거고요. 이 목표 주가 상향 때문에 괴리율은 다시 좁아졌다가 벌어졌습니다. 벌어져가지고 32%. 센티멘탈 주식에 나오기에 좀 아까운 주식이죠. 펀더멘털로 가도 손색이 없을 종목이라는 게 바로 괴리율입니다. 괴리율이 센티멘탈 쪽은 분위기는 좋은데 괴리율은 좀 작은 것들이 센티멘탈 쪽으로 제가 가져오는 거였는데 여기는 센티멘탈도 32%나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센티멘탈 종목으로 두산마켓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펀더멘탈 주식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최근에 제가 언급해 드린 바가 있어요. 1분기 실적 별로 안 좋을 거고 하반기를 보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왜? 저평가 회사기 때문이죠. 자, 이 신한투자에서 리포트가 4월 27일자로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하다. 그러나 하반기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반기를 기대하는 이유라는 리포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베스트 증권이네요. 여기는 다가오는 아이폰의 계절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아이폰이 출시가 가을쯤 되잖아요. 9월, 10월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번에 나오는 게 아이폰 15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스펙이 고사양 스펙이 들어갈 거다. 그리고 특히 폴디드 줌 같은 데 이제 LG 이노텍이 모듈을 공급하게 된다. 액추에이터는 뭐 자화전자에서 가져다 쓰고 LG 이노텍에서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관련돼서 폴디드 줌 관련된 모듈을 애플한테 이렇게 그 공급을 하게 된다. 그 모멘텀이 하반기부터는 기대해도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아주 지지부진하고 바닥을 이렇게 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주가가 망가지려면 회사가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ROE도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회사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좋아질 모멘텀이 들어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셔서 크게 뭐 손해볼 장사는 아닌 거고 오히려 하반기를 보시면 조금 상향 쪽으로 보셔도 좋을 수 있다 그런 거고 기관이 먼저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며칠 계속적으로 강하게 사들어오고 있는 LG 이노텍입니다. 자, 밴드로 역사적인 밴드로 보셔도 지금 하단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 리스크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제 봐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보시는 분들이라도 타이밍이 이제는 째깍 2분기 이미 2분기 와 있고 3분기를 향해서 날짜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0월에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이미 주가는 7월, 8월 되면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괴리를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뭐 크게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괴리율은 여전히 39%대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밸류 대비해서는 높은 거다. 누가 사주기만 하면 이 회사도 곧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될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두산마켓 그리고 펀더멘탈로 LG 이노텍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 한 종목씩 총 2개 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0.44% 상승, 코스닥은 0.49%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돌아서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규모는 아니고요. 오늘 금요일 시장 조금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개장 초반에 비해서 우리 시장 좀 밀렸다가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월의 마지막 거래일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하루 쉬어가고요. 5월 2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